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에 혹해서 ISA 이전했다가 정작 더 큰 돈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ISA 이전 이벤트에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들, 그리고 제가 놓쳐서 후회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ISA 이전 이벤트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키움증권에서 ISA랑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ISA 해지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해지하려고 보니까 며칠 뒤에 배당이 들어올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배당을 받고 해지하자 하다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요즘 ISA 이벤트 하고 있는 증권사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지하고 다시 만들었을 때 혜택이 있나 하고 증권사 이벤트를 다시 꼼꼼하게 찾아봤죠. 근데 또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이전하는 게 귀찮기도 해서 키움 ISA 이벤트를 먼저 봤는데 딱히 구미가 당기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몰랐는데 수수료가 0.015%로 다른 증권사보다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KB증권을 봤는데 수수료가 평생 0.005%로 키움의 3분의 1 수준인데다가 또 잔고를 이전하면 금액별로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는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요. 조금만 귀찮음을 감수하면 50만 원이잖아. 이렇게 이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복병이 나타납니다. ISA를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화시켜야 돼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IRP는 종목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데 ISA는 그게 안 됩니다. 4월 28일에 키움 ISA 계좌 종목을 전량 매도했고 이틀 뒤인 4월 30일에 현금이 다 들어오자마자 KB증권에서 이전 신청을 했어요. 오후 2시쯤에 키움에서 확인 전화가 왔는데 이때 중요한 안내를 받았어요. 아직 배당 권리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ISA 계좌가 일반 계좌로 바뀌기 때문에 배당금이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KB증권으로 이전이 완료됐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어요. 이전 이벤트 상품권이 잔고 구간별로 달랐거든요. 5천에서 7천만 원은 30만 원, 7천에서 1억은 50만 원. 제 ISA 잔고가 당시 6,500만 원 정도라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입금을 해서 대략 7천만 원에 맞췄고요. 저는 50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금액을 다 맞추고 나서 전량 매도를 눌렀습니다. 근데 다 팔고 나서 계좌를 보니까 7천만 원이 아니라 6,95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일괄 매도를 내가 잘못 눌렀나? 아니면 시장가로 이상하게 팔렸나? 괜히 상품권 받으려고 하다가 바보짓 했구나 자책하면서 일단 어떡해요? 일단 50만 원을 추가 입금해서 7천만 원을 다시 맞췄죠. 그런데 이틀 뒤에 KB로 이전된 최종 금액을 보니까 7,065만 2,297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ISA는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해지할 때 납부해야 될 예상 세액을 미리 차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낼 세금을 잠깐 먼저 묶어두는 거예요. 그게 이틀 뒤에 정산이 되면서 다시 계좌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건 ISA를 다른 증권사로 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해지할 때 전량 매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걸 모르면 저처럼 갑자기 돈이 한 몇십만 원 정도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심장이 철렁하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이전이 완료된 게 4월 30일이었는데 5월 1일은 노동절 휴장, 5월 2일과 3일은 주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5월 4일 월요일이었어요. 매도 후 장장 7일간 현금으로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월 4일부터 장이 폭등했습니다. 저는 원래 7천만 원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3등분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왕 현금화 시킨 김에 ISA 계좌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밸런싱 시킬 계획이었고요. 근데 코스피는 7,500을 찍었고요. 나스닥, S&P 500은 최고점 경신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제가 저점에 담아뒀던 금융주들, 반도체 레버리지, 미국 지수 ETF들 일제히 완전 훅 다 올라버린 거예요. 저는 이미 다 팔아버리고 현금만 남아있던 상태였는데 말이죠. 상품권 50만 원은 확정 수익이니까 저는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이전 이벤트 고민하실 때 꼭 이 계산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기간 동안 주가가 1%만 움직여도 운용 금액이 3천만 원의 경우 30만 원, 5천만 원의 경우 50만 원, 1억일 경우 100만 원. 이게 상승장에서의 기회 비용입니다. ISA에서 1억을 굴리는 분이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받으려고 이전을 신청했다가 그 기간에 시장이 2에서 3% 정도 오르면 상품권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매일 오르내리는 곳이고 수익 실현 전의 계좌잔고는 사이버머니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진짜 후회했던 건 단순히 수익을 놓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제 투자 루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평소엔 ISA 계좌 한 달에 두세 번 들어가 볼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하는 동안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MTS를 들락날락 하면서 주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계좌에도 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데 하는 앞뒤 안 맞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원래는 연금저축도 이전해서 상품권 추가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비교해보니 연금저축 이벤트는 수수료 우대 혜택이 올해까지만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또 무엇보다 다시 한번 또 전체 매도하고 공백기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이벤트 혜택보다 마음의 평온이 저한텐 더 중요하더라고요. ISA 이전 이벤트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먼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이전 기간 동안 매수 공백이 얼마나 생기는지. 두 번째, 내 운용 금액 기준으로 기회비용이 상품권보다 큰지. 세 번째, 배당 권리가 남아있는 종목은 없는지. 네 번째, 이전 후 수수료 우대가 언제까지인지. 저처럼 상품권에 혹해서 시작하시기 전에 이 네 가지만 먼저 체크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ISA나 연금저축 이전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후기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6월까지 계좌 유지 조건 이벤트여서 7월 달에 ISA 해지하고 실제 세금 정산 결과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